이상값 관련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첫 번째 보면 노이즈와 이상값은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정형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라고 했는데 반대죠. 정형 데이터보다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2번 데이터 정제 과정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돼 있는데 반드시 수행해 줘야 되는 거죠. 틀려 있고요. 3번 데이터 정제는 결집값을 채우거나 이상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이게 맞는 거죠. 4번 마저 보시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정제 활동을 모든 데이터 대상으로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읽어 두시고요. 2번 이상값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데이터 측정 중에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생성된 값은 이상값으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죠. 틀려있네요. 1번이 바로 답이고요. 2번 정교화를 통해 특정 구간을 벗어난 경우를 이상값으로 판별할 수 있다. 이런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ESD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상자 그림과 산점도 등과 같은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상값 검출할 수 있었고요. 상한값과 하한값을 벗어나는 값들을 하한 또 상한값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는 극단값 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에 맨 뒤쪽을 처리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3번 대표값에 대한 설명과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이며 맞죠? 그런데 이상값에 민감하다 그랬는데 이상값은 가운데하고는 멀리 떨어진 양쪽 극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며 표본 분산은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래서 자유도라는 것은 데이터 개수 빼기 1이 되겠죠. IQR은 제3 4분위 수와 제1 4분위 수의 차이값이며 상자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외도는 데이터 분포의 기울어진 정도를 설명하며 외도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포지티브죠. 그래서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의 크기를 봤을 때 최빈값이 가장 작고 평균이 가장 큰 값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이상값 하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중앙값이나 분산, IQR, 외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 최빈값, 중앙값은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으며 평균이 이상값에 민감하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외도는 별도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외도나 첨도나 이런 거 볼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박스 플롯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어떤 걸 확인할 수 없죠? 그렇죠. 분산이죠. 분산이라는 것은 박스 플롯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스 플롯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Q1, 메디안, Q3, IQR, 이상값, 정상 범위의 최소와 최대값을 알 수가 있죠. 5번 통계적 자료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키거나 자료 분석의 적절성을 해치며 분포의 집중 경향치를 왜곡시키는 변수값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편향, 결측치, 편차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서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향이라는 것은 추정값의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로서 얘는 이제 얼마나
오차, 오류가 있는가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측치라는 것은 값이 관찰되지 않은 것이고 편차가 변량에서 평균의 크기를 뺀 것.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고 클수록 평균과 멀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편으로 시작하지만 얘는 편향, 얘는 편차예요. 그래서 얘는 오류고 얘는 오류보다는 그냥 평균과의 거리로 보시면 되고, 물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좋진 않죠. 6번. 여기서부터는 기출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에 있는 내용 중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상치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균에서 3 곱하기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값은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거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 제거한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이상치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제거하는 것 아닙니다. 7번 Q1, Q3가 다음과 같을 때 이상값 판단을 위한 하한 및 상한은 얼마인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Q1은 4, 그 다음에 Q3는 1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IQR을 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IQR은 3, 4분의 수 빼기 1, 4분의 수이기 때문에 12 빼기 4 해서 8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한을 구하게 되면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라고 해서 24. 하한은 Q1 빼기 1.5 곱하기 IQR 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입니다. 8번 다음 상자 그림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자, 데이터의 중위수 나타내고 있고 분포 차이를 비교할 수 있고, 자, 이상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치 판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QR은 3, 4분의 수 빼기 1, 4분의 수 맞습니다. 9번 다음 중 이상값 검색을 활용한 응용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있는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이죠. 그리고 의료, 사기탐지, 침입탐지용으로도 사용된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데이터 이상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수집 시 측정 오류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관측된 데이터 범주에서 일반적 데이터 값의 범위를 벗어난 값이다. 맞죠? 시각화를 이용해서 이상값 검출할 수 있고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이상치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지만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서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값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